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전 세계에서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나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 남녀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약 101.8명으로 남성이 약간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 인구가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남성 인구가 조금 더 많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은 것은 또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젊은 인구에서는 남성이 더 많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여성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죠. 태어날 때는 남성이 더 많이 태어나지만 남성의 기대 수명이 여성보다 짧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남성 인구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 인구가 30대부터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있죠. 여성이 좀 많다 수준이 아니라 남성에 비해 너무 많은 수준인 나라 러시아입니다. 보드카를 빈속에 들이붓고 맨손으로 공과 싸울 것 같은 강인한 남성이 떠오르는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남자가 부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러시아 인구는 1억 4,420만 명인데 여기서 53.6%가 여성이고 46.4%는 남성으로 집계되었죠. 즉 러시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약 1,000만 명 이상 많은 겁니다. 전 세계 평균 성비를 한참 뛰어넘는 수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 아니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심한 불균형을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러시아의 성비는 이미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다 러시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비 불균형을 겪게 된 걸까요? 러시아에서는 특이하게 여성이 더 많이 태어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쟁과 수명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약 2,700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약 40%가 군인일 만큼 그 어떤 나라보다 군인 사망자가 많은 국가였죠. 전쟁에서 죽는 인구는 대부분 남성입니다. 많은 남성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다 보니 소련의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성은 전쟁 직후 44%나 감소하게 되었죠. 이는 같은 시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무려 3배에서 5배나 높은 감소치였습니다. 1959년 소련 인구 조사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내 30에서 69세 연령대에서 여성은 2,969만 명이었던 반면 남성은 약 1,822만 명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1,140만 명이 더 많았죠. 이는 여성 1,000명당 남성 약 615명에 불과한 비율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 남녀 성비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하여 출산율을 높이려 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죠. 참고로 당시 시행했던 방법 중 하나가 무자녀 세금입니다. 자녀가 없는 남성과 여성은 세금을 더 걷는 거죠. 하지만 애초에 남성이 부족하니 태어나는 아이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다른 이야기로 가보자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이 이때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여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과 같이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남성들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참전국들은 산업 전반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과 달리 이민을 받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는 여성에게 사회 진출 노동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노동, 특히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급속히 늘어났고요. 괜히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 또 2차 세계대전이 인류 역사를 가장 많이 바꾸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리베공 로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리베공 로지는 광고 대행사 JW에서 제작한 여성의 노동 참여를 정확히는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이죠. 포스터는 물론 문구까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습니다. We can do it이라는 용어도 정치권에서 또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고 패러디 되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보죠. 지금은 2024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이제 거의 80년이 되었죠. 2차 세계대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어야 하는 시점인데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원인이자 진짜 이유는 앞에서 말한 수명이죠. 러시아 남성의 수명이 유독 짧거든요. 2022년 기준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68세이고 여성은 약 78세 정도로 여성과 남성의 평균 수명에는 약 1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지만 러시아만큼 차이가 큰 나라는 많지 않죠.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OECD 국가 여성의 기대 수명은 약 83년, 남성은 약 77.6년으로 남녀의 기대 수명에는 약 5.4년 정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러시아 남녀 성비의 원인은 나이대별 성비만 봐도 쉽게 유추할 수 있죠. 러시아 통계청이 발표한 전쟁 전인 2018년 나이대별 성비 통계에 따르면 34세 이하의 나이대, 즉 청년층에서는 남성 100명당 여성이 960명이었죠. 즉 청년층에서는 남성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34세 이후부터 고령층까지 전부 여성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길거리에서 할아버지는 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러시아 남성은 왜 수명이 이토록 짧은 걸까요? 여러분은 술 좋아하시나요? 남성들의 수명이 짧은 이유 중 하나는 술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공익 광고 같은데 일단 술은 건강에 엄청 안 좋은 게 맞고 러시아는 진짜 너무 많이 마십니다. 그것도 40도가 넘는 독한 보드카를 말이죠. 보드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술이자 러시아 특유의 음주 문화의 상징적인 술입니다. 러시아는 혹독한 추위가 지속되는 기후 속에서 술은 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에, 또 술을 마시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술 소비량이 매우 높은 국가였죠. 그 중에서도 15세기에 처음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보드카는 40도라는 강한 알코올 도수와 저렴한 가격 덕분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며 러시아인들의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요. 당대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1980년대 소련에 등록된 알코올 중독자만 약 500만 명에 달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음주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참 일을 해야 할 나이대 사람들이 술에만 빠져 있으니 생산성이 저하되어 소련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죠. 이 밖에도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등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르바초프는 1985년부터 금주 캠페인을 추진하여 소련의 만연한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나죠. 금주 캠페인으로 쉽게 술을 구할 수 없자 집에서 불법적으로 술을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품질 술로 인해 건강 문제는 더 안 좋아졌고, 보드카는 소련 정부의 주요 세수원이었는데 생산량이 감소하자 세수도 급감하여 경제 상황도 더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술은 소련 국민들의 일상과 문화에 이미 깊이 뿌리를 내려버린 후라 갑작스러운 규제는 반발만 일으킬 뿐이었죠. 이후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급격히 주류 자유화가 이루어지자 러시아의 주류 생산과 소비량은 그야말로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15세 이상 1인당 연 알코올 소비량이 20.4리터로 최고치를 찍으면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여자든 남자든 세계적으로 높은 술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남성의 술 소비량은 여성보다 약 3배 정도 많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남성은 술 때문에 요절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014년 더 렌시스에 실린 러시아 남성의 높은 조기 사망률과 보드카 소비의 연관성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이 25%가 55세 이전에 사망하는데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알코올인 것으로 드러났죠. 또한 사고와 싸움으로 인한 조기 사망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러시아 내 사고 및 폭력 사망자 중 상당수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특유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화 역시 남성의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성들은 과도한 음주를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거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보드카와 같은 강한 술을 한 번에 포금하는 문화는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죠. 술이 메인이긴 한데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과 같은 위험한 운전이 흔한데 2010년대 초반 기준 러시아에서는 약 3만 명이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이는 러시아보다 인구가 3배 많고 자동차는 6배나 많은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캠페인을 통해 난폭 운전이 다소 개선되었고 2023년 기준 러시아의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약 14,400명 정도로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기준에서 높은 수준에 속하죠. 담배도 있죠.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인구의 46%가 흡연을 하고 남성이 60%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2에서 40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18%에 해당하죠. 10대 청소년의 흡연율이 남성 73%, 여성 65%에 이를 정도이고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술, 담배부터 교통사고와 그냥 사고, 위험한 행동들까지 빨리 안 죽는 게 이상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또 한 번 터지면서 러시아의 성비는 아예 뒤틀려 버렸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남자들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서 러시아의 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여성들의 나라가 된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죠. 징집됐거나 도망갔거나 아니면 수명이 짧아 사망했으니까요. 특히 고학력자와 IT, 과학, 금융 등 고숙련 기술자들은 대규모로 러시아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인구는 유출되고 죽어나가는데 저출
저출산 문제까지 겪는다는 것이죠. 2024년 기준 러시아의 출산율은 1.4명으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물론 한국이 할 말은 아니지만요.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또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러시아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자 자녀 계획을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죠. 게다가 사실 201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또다시 주류 판매 연령, 시간, 장소를 제한하며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러시아 연간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1인당 15.7리터에서 약 10리터로 감소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1월 현지 매체 코메르산트가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과 2021년 사이 신규 알코올 의존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가 2022년에 들어 급증했죠.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알코올 소비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러시아의 인구 감소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19년 UN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러시아는 2100년까지 인구가 1억 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죠.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큰일인가 싶지만 러시아에게는 큰일입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봤을 때 국가 입장에서 성비 불균형은 더 많은 인구 유출, 더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로 귀결되고 술을 비롯해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노동력 손실이자 치료와 비용까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전쟁이 없었다면 개선해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다시 한번 전쟁이 발발하며 향후 몇십 년 러시아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듯 보이네요. 전 세계에서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나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